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헤어지자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감금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 지역 데이트 폭력 문제를 심도 있게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취재 뒷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허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앞서 언급한 감금 폭행 사건 때문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말씀하신 강모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 또래 여성이거든요, 이 피해자분이. 이분이 이제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저로서는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 뭐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후배,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어쩌면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때문에 단순한 사건 사고로 넘기기보다는 좀 데이트 폭력 전반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피해자분들을 섭외하는 것에 앞서서 만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아직까지는 조금 치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다 보니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을 돕는 상담기관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취재 의도를 설명을 드리고 수차례 이제 피해자분들을 수소문을 했지만 사실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거절을 하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기관에 다행히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를 좀 어렵게 찾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좁은 지역 사회에서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취재에 응하는 거를 꺼려 하셨습니다. 이 섭외 자체만으로도 좀 일주일이라는 다소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또 관련 내용이 국회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여전히 음지로 숨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어렵사리 이렇게 취재에 응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증언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한 분은 20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분은 10대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안타까웠던 점은 두 분 모두 한때 이제 자기 자신을 탓했다는 겁니다. 이 속된 말로 내가 맞을 만한 짓을 해서 맞은 거는 아닌가, 또 남자분은 눈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는 아닐까 하는 식으로 이게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겨누는 건데요. 사실 두 분 다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좀 아픔이 있었던 탓에 어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되면 이 커서도 이렇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좀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두 분 모두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아픔을 극복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신고하지 못하고 소가리하고 계실 분들이 아직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좀 부디 용기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말이었습니다. 또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담기관 선생님뿐만 아니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이 폭력에 벗어날 수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자신을 도와준 제주 동부경찰서의 경찰관이 돼서 자신도 미래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어떤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꿈, 경찰의 꿈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재하면서 이 제주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판결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제가 확인한 2016년도부터 최근 5년 동안 선고된 이 제주 지역 판결문이 31건 정도였습니다. 네. 이 31건의 피해자분들 모두 여성이었고요. 사실 내용은 저희가 이 방송상에서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이번에 언론이 보도한 이 강모 씨 사건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잔인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뭐 단순하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하는 일은 정말 다반사였고요. 네. 뭐 너도 끝을 보라거나 뭐 제주에 다시 발을 붙이지 말라거나 하는 식으로 정말 수백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있었고 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 사진이나 또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된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이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범죄가 잔혹하고 또 범죄 행위에 대한 이 세세한 설명이 자칫하면 피해자를 특정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제주 지역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많다는 사실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현장에서도 데이트 폭력 신고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실제 전문가분들도 이 여성 상담기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좀 적지 않은 신고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데이트 폭력으로 접수된 112 신고 건수만 봐도 그런데요. 이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는 2년 연속 600건을 넘어섰고요. 올해만 해도 지난달까지 400건 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경찰이 출동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까지 다 포함된 수치이다 보니 실제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는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보복 우려 때문에 뒤늦게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데이트 폭력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현실에선 이 112 신고 건수보다 이 실제 발생 건수가 더 많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제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서 뭐 신고를 하거나 혹은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뭐 예를 들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폭행이나 협박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해버리면 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뭐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또 가해자와의 어떤 합의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기각이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이 데이트 폭력 사건 31건 가운데 절반이 형이 비교적 낮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뭐 피해자가 정말 원해서 합의를 하기보다는 한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연인이었기 때문에 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그만큼 보복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통상 연인이나 동거하는 사이 혹은 그와 비슷한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를 저희가 소위 이제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 부르는데 이 데이트라는 낭만적인 단어를 지우고 좀 교제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한 이 교제 폭력이라고 부르자는 목소리도 비교적 높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교제 폭력이다. 예. 그렇다면 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를 해야 할 텐데 이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어떤 그 대답으로는 사실 결국에는 법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이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 처벌이라는 사실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대 국회 당시 신보라와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 신보라 전 의원 말대로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규정할지 또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는 있다 보니 이 가중 처벌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당시에 법무부에서 이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토킹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 사건뿐만 아니라 뭐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좀 다소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 국회에서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과 관련한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부디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조금이나마 좀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데이트 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참 시급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21대 국회에 기대를 좀 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